안녕하세요. 어려진 수술을 많이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허재원 원장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거상이라고 부르는 수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의 친구보다 10살 정도 더 어려 보이게 만든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저희 조현우 원장님 같은 경우는 뼈를 다루는 골격, 윤곽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골격 이외의 처짐을 개선하는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대 환자가 한 분 계시다고 가정을 하면은 40대로 보이게 하는 어떤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여서 또래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40대로 보이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눈 아래쪽이 불룩하게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퀭하게 꺼진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팔자주름이 깊숙하게 패이거나 심술보라고 한다거나 불독살이라고 하는 입가 쪽 주름이 내려오면서 턱선이 이렇게 깨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처짐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각자의 고민들이 계실 텐데 다른 분들보다 심하시면 그분을 40대로 보이게 하는 원인이 될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부분을 해결하게 되면은 10살 젊어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마가 고민이신 분들은 거기 이마에다 거상을 붙이면 이마 거상, 눈꺼풀이 고민이신 분들은 눈썹 하거상, 얼굴이 고민이신 분들은 안면 거상, 목이 고민이신 분들은 목 거상, 이런 식으로 거상을 붙이게 되면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상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상수술은 20대부터 80대까지는 전부 다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0대에서 50대 정도에 한 번은 거상을 받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사실 그 타이밍을 놓치셔가지고 조금 나는 늦었다 하시는 분들은 60대 후반 정도에도 조금 늦더라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기는 합니다. 또 예외적으로는 삼각 수술을 했는데 피부가 조금 남는 경우에는 30대 후반에 권장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사실은 실밥을 제거하는 열흘차까지는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는다는 게 꼼짝도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고요. 전력 질주를 한다든지 얼굴에 힘이 확 들어가는 헬스나 아니면 골프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 모자를 쓰고 집안 마트에 나가신다거나 공원을 산책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무방하니까요. 힘이 많이 안 들어가는 이런 활동 위주로 열흘 정도 안쪽에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 퉁퉁 부어서 일상생활을 못하거나 그런 수는 아니고요. 생각보다 N수술이나 뼈수술보다도 기나 느끼시는 불편감이 심하지 않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흉터를 안 보이게 하는 게 기술이고 노하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개선을 안 보이는 부분에 감춘다거나 절개가 잘 붙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봉합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흉터를 최대한 안 보이게 감추는 디자인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수술 전후 결과를 보시면은 흉터가 안 보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상술을 하시면서 늘어진 피부는 충분히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살이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 잎이 꺼진다거나 앞볼 쪽에 볼륨이 빠진다거나 팔자 부분이 푹 꺼진다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당기는 것만으로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지방 이식을 함께 하시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젊어진 느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살이 더 무거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중턱 부분이나 아니면 심술보 부분에 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이쁘지 않은 살들이 찌는 것들은 반대로 지방 흡입을 하면서 조금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레이저마다 달라요. 울세라 같은 초음파 시술들은 저희가 이제 거상을 할 때 근막을 당겨놓은 상태에서 아직 고정이 되지 않았는데 겉에서 빨리 초음파로 쳐버리게 되면은 근막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세라 같은 초음파 장비들은 6개월 정도는 간격을 두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고주파라거나 아니면은 피부 자체에 작용하는 프락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한 달 정도 지나면 하셔도 무방합니다. 대부분의 주사시술들은 앞쪽에는 사실은 역시 실밥을 뽑은 다음부터는 하셔도 됩니다만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고 주사시술에 따라서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탈기 같은 경우가 정확히 치마층이나 얼굴 안쪽에 소프트 윤곽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하지 않고 당장 겉으로 보이는 피부를 많이 잘라낸 경우에 발생하는 안면거상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지요. 안쪽에 수술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피부만 당겨놨던 것보다 깔끔하게 리프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칼기는 당연히 교정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것도 칼기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다른 수식들이 추가가 됩니다. 칼기가 생긴 분들을 자세히 보면은 얼굴 앞쪽에 리프팅이 했던 부분도 같이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거상을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쪽에 리프팅 효과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추가적으로 칼기 교정술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소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내원하셔서 정확한 이제 상담과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어려지는 수술,
보통 이제 저희가 중년 성형이다, 뭐 항노화 성형이다, 동안 성형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용어도 너무 어렵고 나이가 있거나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 결과들을 조금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